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지금 좀 오늘 지수가 사실 좋다라기보다 애매하죠. 좀 뭐 하락 쪽으로 갔고, 그리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돌파 후에 지수 밀렸고 요랬는데, 일단 한동안 조금 지수는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지 않을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뭐 미국 지수가 막 폭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나라 지수 관련해서 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뭐 돌파했다가 내려오고 좀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왜 지수가 애매해지는지,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에 왜 애매해지는지,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런 거 좀 간단하게 묶어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앞에는 지금 지수가 오늘 좀 밀렸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봐야 될 포인트가 꽤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라는 점, 특히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실적 시즌에는 지수가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지수가 코스피도 3000포인트 넘고 이런 위에 3200포인트 저항 맞으면서 뭐 내려오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000 돌파하자마자 또 확 밀렸죠. 전고점은 돌파해 줬는데, 그래서 요런 거 지수상의 저항도 좀 같이 맞았어요. 지수상 이제 좀 기념비적인 포인트들이죠. 1000포인트, 코스피도 3000 돌파를 했고 그 위에 3200, 뭐 이런 자리, 지수상 저항 플러스 실적 시즌, 요것 때문에 지금 지수들이, 대형주들이 좀 흐느적 거리는 거지 않나 싶은데, 요거 관련해서 실적 시즌, 이거는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시총 10위권 대기업들 줄줄이 실적 발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까지 가가지고 실적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노리고 하시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지수를 체크하겠다, 요런 거 봐두셔야 돼요. 뉴스. 특히 대기업 실적 발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대기업, 즉 시총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수의 영향력이 꽤나 있는 애들이에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 내리면은 지수 같이 물고 내려가죠. 오늘 삼성전자가 3%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지금 실적 줄줄이 잡혀 있었어요. 26일 오늘 현대차 발표했고, LG화학이랑 기아차는 내일 있습니다. 27일, 삼성 SDI는 28일,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은 29일, 이런 식으로 코스피 시총 10위 내 기업이 6곳 정도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네이버도 28일.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조금은 지켜볼 만한 게, 왜 이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실적 나오기 전에 눈치를 보는 장세예요. 실적이라는 게 있다면은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근데 제일 밑에 써놓은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컨센서스, 예상했던 실적, 요렇게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점쳐지죠. 보통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크게 나왔을 때, 실적 대박이네, 100만원 나올 줄 알았더니 야 200만원을 찍었어? 실적 엄청 잘 나왔구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해당 종목이 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실적 비슷하게 나오면은 뭐 특별하게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 시장에서 원래 그 정도 나올 줄 알았어, 이런 식이죠. 그리고 100만원은 나올 줄 알았더니 50만원 나왔어, 혹은 30만원 나왔어. 야 뭐야, 100만원, 시장에서 100만원 나올 줄 알았더니 30만원밖에 못 팔았어? 이런 거는 당연히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도 뭐 열심히 실적 계산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들, 뭐 지속적인 매수,
2차 전지 섹터들은 막 수급들 상당히 좋죠. LG화학도 뭐 그렇고 외국인 막 쭉 들어와서 올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뭐 중소형주들도 LNF도 그렇고 일진머티리얼즈도 포스코 케미칼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음 시절 혹은 그 저번 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다음 분기 실적이 기대되거나 할 때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LNF는 제가 기억나는 게 거의 엄청 초반대에서 말을 했었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아마 한 요 부근에서 제 영상에서 제일 처음 말했을 거예요. 2차 전지 섹터에서 LNF 좀 과거에 대장했었던 적이 있다. 그때부터 지금 2만원짜리가 사실 이렇게 4배나 쳐오를 줄 몰랐죠. 쭉 올라올 줄은. 근데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이때부터 기관 애인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하는 게 그런 실적, 미래성, 밝아 보이는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왜 이걸 눈치를 보냐면은, 자, 대형주, 뭐 삼성전자로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게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시즌에 100만원 정도가 나올 줄 알았어.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게, 증권사들에서. 저기는 한 100만원쯤 순수익 나올 것 같아. 매출 나올 것 같아. 근데 까봤더니 300만원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증권사들이 뭐 완전 초보들도 아니고 뭐 원래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큰 틀에서는 잘 맞춰요.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예상했던 실적에서 그렇게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가 있는 거예요. 예상했던 거에서 예상외로 넘어가니까. 증권사 애들은 예상을 하는 게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주식에서 금융기관, 외국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뭘 제일 싫어하냐면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어닝 쇼크가 나올 거면 차라리 어닝 쇼크를 때려야 돼요. 이거를 재료를 깔 때 저도 자주 말씀드리죠. 재료 까보는 거 조심해라.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좀 도박하지 말아라. 자주 말씀드리는 거. 기관 외국인들도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브렉시트, 영국, 그때도 기관 외국인들 전 세계 증시에서 안 좋았어요. 왜? 그 당시에 브렉시트만 해도 영국 당연히 다들 예상이 그랬죠. 에이, 설마 영국이 탈퇴하겠어? 유럽연합? 근데 결과는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탄핵? 에이, 설마 탄핵 되겠어? 탈퇴란다. 탄핵 당했습니다. 세상 일이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거 재료 까보기 전엔 몰라요.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하고 분명히 어딘가 좀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세상 일이 예상외로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에 당첨되는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기관 외국인들 브렉시트 얘기 나왔을 때 에이 설마 영국 탈퇴하겠어 얘기 나올 때 그때부터 이미 기관 외국인들 특히 조금 살리는 움직임이 계속 나왔어요. 브렉시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탈퇴를 하면 악재 발동이죠. 어떻게 보면 탈퇴를 할 줄 몰랐는데 탈퇴를 했어. 악재인데 반대로 악재가 발동됨으로써 소멸이에요. 이 뒤에 나올 악재가 없죠. 탈퇴를 했으니까 그 뒤에 뭐 영국이 전쟁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탈퇴가 최후의 악재였는데 탈퇴를 했어. 그러면 악재가 그 뒤에 따라올 게 없습니다. 악재가 발동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이후에 발동 탈퇴 선포하고 탈퇴 후부터 다시 외국인들이 또 움직이고, 탄핵도 똑같았어요. 탄핵 얘기 나오고, 탄핵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내일 탄핵합니다 이게 아니죠. 일정 같은 게 막 한 달, 두 달 전부터 나와요. 그래서 뭐 2월 중순에 탄핵 소추안 뭐 좀 뭐 의결해보고 이런 식으로 일정이 나오죠. 그때부터 탄핵 완료되기 전까지, 재판 결과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 외국인들 살입니다. 살이고, 뭐 탄핵을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탄핵이 됐죠. 그때부터 다시 들어와요. 그때까지는 지수가 으물으물 기어갑니다. 대부분.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브렉시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영국 탈퇴, 그 이후에 지수 오르고, 탄핵도 똑같아요. 탄핵 얘기 나왔을 때부터 한두 달 정도 지수 흐르다가 안 좋게 가다가 탄핵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르고.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완전히 차라리 악재든 뭐든 발동되는 걸 좋아해요. 괜히 간보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죠. 실적이 예상을 하는데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불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그래서 일단 이탈하고 실적이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네, 어닝 서프라이즈네, 그러면은 그때 뭐 또 다시 슬쩍슬쩍 눈치를 보면서 산다던가, 혹은 쇼크면은 아예 확 밀리는 거 보고 일정 자신들이 생각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기관에인 들어와요. 이게 실적 시즌에 지수가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눈치를 봐요. 불확실하니까. 자기들이 예상을 하는데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서 중요한 거는 대형주들이겠죠. 중소형주들은 뭐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들을 팍팍 뜰 때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끼치는 건 삼성전자, 시총 큰 애들, 기아, 현대, LG화학,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에서 예상외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종목 그냥 순식간에 뭐 몇 프로씩 꽂습니다. 어닝 쇼크 종목도 분명히 이번에 나올 거예요. 어디 시즌에, 이번 시즌 중에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나와요, 몇 종목은. 그래서 그런 종목들 어닝 쇼크 발표하는 거, 어닝 쇼크 나왔다? 그 종목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그거는 공부가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도 한번 보세요. 발표하고 슈팅 주고 쓱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지금 좀 애매하게 갈 수 있다는 점, 실적 시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좀 길어요. 각 분기 마지막 1, 2, 3분기는 마지막 1부터 45일 이내에 발표인데 4분기만 90일 이내에 발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분기 실적이겠죠. 작년 3월 30일까지만 발표를 하면 돼요. 근데 사실 3월 30일까지 쭉 끌고 갈 필요는 없고, 대기업들 위주로 다 좀 발표하시는 거, 혹은 내가 뭐 중소형주들을 실적을 좀 좋게 봐서 뭐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건 좀 챙겨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일단 대기업들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쟤네들 결과에 따라서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봐두시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작년에 실적 발표했던 일자랑 거의 부근해서 발표를 합니다.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작년에 뭐 1월 27일 했으면은 요번에도 1월 27일 부근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요런 특징이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달 상패 시즌이죠. 이거는 나중에 또 제대로 말씀드릴 건데, 상패 관련해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드리는 팁은 3월 30일까지 발표를 해야 돼요, 4분기 실적을. 근데 요거 관련해서 3월달 상패 시즌, 얘네들이 실적 발표가 거의 3월 30일까지 29일까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28일, 27일.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은 회사 실적이 안 좋은 애들, 문제 있는 애들이 제일 끝까지 버텨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얘는 왜 실적 발표를 안 하지? 거의 3월 30일 다 왔는데?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 있거나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끝까지 버텨요. 잘 생각해보세요. 문제 없으면 그냥 발표해. 뭐 그냥 저녁 나왔네. 발표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뭐 물론 모든 회사가 이러진 않는데 마지막까지 발표 안 한다. 내가 들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도 실적을 발표 안 했어? 그러면은 그런 거는 슬쩍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문제 있는 애들이 그 보고서 안 내고 막 버티고 그래서 막 주가 시간에 막 하한가 가고 많이 나와요. 3월달에. 요런 거. 자,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 애플, 테슬라도 1월 2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새벽에 뭐 발표할 거고 실적 시즌. 지금 지수가 조금 애매한데 요런 거 안 그래도 차트상 전고점 돌파하면서 1000포인트라는 지지저항 자리 거기서 좀 치고 박는 것도 있을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고가죠. 완전 3000 거의 300까지 비슷하게 갔었는데 3200선에서 좀 맞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일단 대기업들 실적 발표 전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연히 미국도 실적 발표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날짜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미국 지수 또 좀 같이 봐줘야 돼요. 이게 지수가 뭐 애매하게 실적 시즌이 막 발표는 3월 30일까지인데 보통 한 2, 3주? 한 달 안팎으로 끝나긴 합니다. 좀 중요한 애들은. 그래가지고 대기업 위주로 갖다가 발표 어지간히 나면은 그때는 좀 안정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실적 발표들이 눈앞에 주르륵 서 있죠. 대기업들 이거 보시면은 LG와 기아차 27일, 삼성 28일, SK 하이닉스 29일 등등 그래가지고 요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살짝 지수가 횡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점. 자, 여하튼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